돈은 벌고 싶지만 사회생활은 실은 당신을 위한 생존 가이드.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영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 말 좀 하라고 상사에게 질타받는 사람.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가릴 수 있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 돈은 벌고 싶지만 사회생활은 안 하고 싶은 사람. 취업을 위해서 외향적인 척 연기해 본 사람.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도 막상 만나면 금방 집에 가고 싶은 사람. MBTI가 I로 시작하는 내향인의 특징이다. 이들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물적, 감정적 손해를 본다.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도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꺼리다 보니 인생이 점점 나른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향인 척, 사교적인 척 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개조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타고난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영혼 없다는 말을 듣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심의 여부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배터리가 고갈된 상태일지 모른다. 피곤한 나머지 눈앞의 상대에게 진심으로 인간적인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어서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동양북스 출판 정어리 심정우 지음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사회생활 수업 혼자 밥 먹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책 더 이상 사교적인 척, 괜찮은 척 연기하지 마라 라는 부제가 붙은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제4장 성격을 바꾸지 않고도 인생을 바꾸는 방법 꼭지 일부를 낭독합니다. 고독하지만 외롭지는 않아.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하지만 약간 뜻이 다르다. 영어로 고독은 solitude이다. 이 단어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이면서 특히 즐거운 고독이란 명사이기도 하다. 외로움의 영어 단어는 loneliness로 사전적 의미는 외롭고 쓸쓸한이다. 고독한 상태를 본인이 원한다면 solitude, 원치 않는 고독으로 외롭다면 loneliness를 쓰는 게 맞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이란 내향인이 추구하는 혼자만의 즐거움이다. 이때의 고독은 충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타인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진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바로 나는 타인이 될 수 없고 타인은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개인으로 존재한다. 때로는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지만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이라도 다르지 않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거스르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세워나간다. 친한 친구와도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차이를 인식한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또 아무리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좋은 친구라도 대화가 끝나면 다시 나는 혼자가 돼야 한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이 중요하다.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잘 돼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잘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할 수 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자기를 성찰할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제라르 마크롱은 고독을 통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고독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흥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깨달음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내향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계가 뚜렷하고 타고난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 나라는 사람이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란 아이가 있다. 내향적이고 순종적인 이 아이에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이 곧 인생 가이드가 된다. 내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다.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한 인생 경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끝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하면서 삶의 회의를 느낀다. 혹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고르고 맛집을 가고 운동을 하면서 SNS에 업로드하느라 바쁘다. 어쩌면 중년이 되어서도 부모님 혹은 다른 권위자의 의견에 의존한 채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이다. 잠깐만이라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차분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차츰 남들에게 덜 신경 쓰게 된다. 또 고독한 상태에서는 내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깎이는 건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고독의 시간에 이렇게 되뇌어 보자. 고독을 통해 긍정적인 나를 만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독의 좋은 점은 실력을 쌓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오로지 나에게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전 K는 자신의 책에서 스웨덴의 심리학자 안데리센 에릭슨이 연구한 고독의 효과를 설명했다. 음악가, 운동선수 중에서 월등한 성과를 낸 이들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했다. 악기 연주가뿐 아니라 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도 개인 연습에 무지막지한 시간을 들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다. 이처럼 고독은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 사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에게 고독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다. 원시 시대를 살았던 인류의 조상에게 고독한 내향인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에게 무리 생활에서 이탈한다는 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은 뜻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고독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런 면에서 고독은 현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내향인의 생존 기술이다. 고독을 적절하게 내 삶에 적용하려면 여러 일정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루 일과를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재편해보자.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스스로 정하자.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면 약속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은 줄여보자. 그 대신 자신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 일들로 고독의 시간을 채워나갈 때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내향인에게 마음 챙김이 필요한 이유. 좋은 걸 알지만 잘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운동, 스트레칭, 채식, 물 마시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또 뭐가 있을까? 바로 명상. 그 중에서도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법이다. 수천 년 전 불교에서 기원한 이 수행법은 현대에 와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마음 챙김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조용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의도나 목적의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원어 그대로 위파사나 명상이라고도 부르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슬픔, 근심, 비탄, 정신적 고뇌, 육체적 고통을 극복한다.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열반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마음 챙김 명상은 임상치료법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 명상법을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은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대 명예교수 존 카바찐인데 그는 이것을 응용해 스트레스 치료법으로 만들어냈다. 바로 MBSR이라는 8주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마음 챙김을 포함한 좌선, 요가, 걷기 명상이 실제로 불안, 우울증, 자존감 회복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이다. 내향인 중에는 공감 능력은 뛰어난데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에는 둔한 사람이 많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 화가 안으로 쌓인다. 이런 내향인의 마음 챙김을 배운다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앞서 말했듯이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패한 짝사랑, 대학 입시, 직장 선택, 말 실수, 저녁 메뉴, 곧 다가올 월요일 등등 과거에 대한 자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에 대한 생각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내버려 둘 뿐이다. 머릿속을 맴도는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놓아준다. 그저 관찰할 뿐이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무탈한 하루가 되기를이라며 되뇌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고 열이 오른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고 운명을 탓한다. 그런데 사실 스트레스를 부르는 부정적 사건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생하는 사건 못지않게 그 일에 대응하는 나의 관점과 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긍정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매사에 감사하기만 해도 불행을 이겨내고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위안이 된다. 그러나 진정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다. 이미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인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자기 긍정감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 굳이 타인의 평가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므로 쉽게 외로움에 빠지지도 않는다.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다가가니 사람과의 관계도 즐거워진다.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 점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인다. 사람이란 원래 뭔가 빈틈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바람직한 관계에 뛰어들지 못한다. 그들은 주로 사람들과 어울릴 준비를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낸다. 몸매가 망가졌다며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후줄근한 옷밖에 없다며 쇼핑에 열을 올린다. 사람들을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가 수당을 받으려고 야근을 한다. 부족한 자신을 완벽하게 보완할 때까지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려는 심리이다. 이들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주저한다. 부정적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이유도 자기 긍정감이 충분하지 않아서이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인정 욕구의 기준을 타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꿔야 한다. 심리 카운슬러 이스하라 가즈코는 이를 타자 승인, 자기 승인 욕구로 설명한다. 타자 승인은 외모, 재산, 명성 등 타인의 인정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이다. 자기 승인 욕구는 자기 존중, 신뢰,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말한다. 단적인 예로 자부심은 타인이 자부심을 느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 중요할 뿐이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만족감 있는 일을 추구할 때 삶이 즐거워진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 대한 친절, 인간 보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음 챙김이다. 첫 번째, 뭔가에 실패했을 때 자아 비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실패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두 번째, 나의 경험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과장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자비는 자존감과 다르다. 자존감은 자신의 사회적인 가치, 능력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기 자비 없이 자존감만 높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한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열을 나누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못난 사람이 되고
결국 자존감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빨리 회복하려면 자기 자비를 연습해보자. 자기가 스스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남들도 그렇게 대해준다. 텍사스 대학 심리학과 교수 크리스틴 네프는 다음 8가지 방법을 자기 자비를 키우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1. 고통을 겪는 친한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해보자. 생각한 답변을 자신에게 하는 말과 비교해본다. 2. 부정적 상황을 상상해보고 나 자신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낸다.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상기한다.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한다. 3. 내가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가정하고 편지를 써본다. 4.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을 어루만진다. 5. 내면의 평가가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 관점으로 바꿔본다. 6. 자기 자비 일기를 쓴다. 마음 챙김과 자기 친절, 인간 보편성의 관점에서 써본다. 7.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본다. 8. 간병하는 일을 하거나 가족을 보살피고 있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서 재충전한다.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 감사. 사소한 일에 자주 감사할수록 삶이 행복해진다. 이를 입증하는 2가지 연구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 일어난 일에 대해 글을 쓰게 했다. 한 그룹은 감사한 일, 한 그룹은 짜증나고 불쾌한 일을 적었다. 다른 한 그룹은 아무 구분 없이 아무 내용을 적었다. 10주 후 감사의 글을 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감사에 집중한 사람들은 다른 그룹보다 운동을 많이 했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적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감사 편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타인의 친절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사람이 참가 대상이었다. 참가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자 그들의 행복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해보자. 생각만 하기보다는 종이에 쓸 때 더욱 분명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서히 잠을 깨는 동안 명상과 함께해도 좋다.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달라 보이고 기대감이 높아진다. 자기 전에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자. 정신없이 보낸 하루였지만 감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낄 수 있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타입이라면 감사일기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부자가 될 때까지 감사를 미루면 행복과는 영영 멀어진다. 감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도무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에 집중해보자. 공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밤 공기를 음미해보자.
나무 냄새와 꽃향기를 맡아보자.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고맙다고 말해보자. 전화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존재에 감사하자. 기분이 좋은 음악을 들으며 내 몸에 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감사하면 점점 행복해지는 나를 느낄 수 있다.